이번 시간에는 올해 5월에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블랙 위도우의 포스터 모작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려 합니다. 레퍼런스와 작업의 시행착오까지 겪다 보니 녹화된 영상의 시간이 2시간가량 되더군요. 작업된 영상에 더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크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토샵을 처음 다루는 사람의 경우 보고 따라 하시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 또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이미지의 경우 검색을 해보니 운 좋게도 눕기 작업이 완료된 사진을 구할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먼저 컨트롤 N을 눌러 오른편에 프리셋 디테일 창에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환한 뒤 위드스에 210, 헤이트에 297, 레졸루션에 300, 그리고 그 밑에 컬러 모드에 RGB로 변경한 뒤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인물 사진을 불러온 뒤 크기를 키워 중앙에 배치합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생각하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물 사진을 중앙에 먼저 배치하게 되면 그 작업이 매우 용이합니다. 배경의 붉은색 모래시계 형태는 폴리곤 툴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린 뒤 위아래로 배치하여 조형미를 잡아줍니다. 뒷배경은 붉은색 계열 색상에서 검정색에 가까운 낮은 명도의 색상을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배경 묘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모래시계 형태의 레이어의 명칭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모래시계 1, 그리고 모래시계 2. 자,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이 3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신 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그룹의 명칭을 배경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룹 폴더를 펼쳐주신 다음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모래시계 1번과 2번의 썸네일을 각각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모래시계 형태로 만들어진 이 빨간색 형태가 모두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배경 그룹 폴더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고 나면은 모래시계 형태의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되면서 모든 이미지가 이 레이어 마스크 형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모래시계의 형태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인물이 모래시계 위쪽으로 이렇게 포개어져 있었다면은 지금 모래시계 형태의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하면서 인물 이미지가 마치 모래시계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작하는 모든 레이어들은 이 배경 그룹 폴더 안쪽에다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의 전체적인 질감과 그림자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된 파일 속에 있는 그런지 1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런지 1번 이미지를 작업 영역으로 가지고 오시고 이미지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레이어의 명칭을 그런지 1이라고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지라는 것은 일종의 먼지 형태의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먼지 형태의 질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지 1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상단에 있는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변경해 주신 뒤 엔터를 누르고 옆에 있는 오퍼시티를 약 70%로 수정해 줍니다. 자, 직접 입력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 그런지 1번 레이어를 인물 레이어보다 한 칸 아래에 배치해 주시고 그런지 레이어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새로 생성하신 뒤 이 레이어의 명칭은 어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둠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단축키 G를 눌러서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한 뒤 단축키 D를 누르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X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서로 반전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에 컨트롤 바를 확인해서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자, 지금 여기 기본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펼치시면 이 안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그라디언트 형태가 이제 전경색과 배경색을 기준으로 그라디언트를 생성해 주는 기능인데, 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컨트롤 바에 있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옆에 있는 버튼 5개 중에 첫 번째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캔버스로 다시 돌아와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똑바른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어둠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변경해 주시고 오퍼시티를 약 45% 정도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그런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새로 생성한 뒤 단축키 B를 눌러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주시고 캔버스를 우클릭하시면 이런 브러쉬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일반 브러쉬 폴더에 있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단축키 X를 눌러서 뒤에 있었던 검정색, 배경색에 있었던 검정색을 전경색으로 다시 가져오신 뒤 화면을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검정색을 칠해주면 되는데, 상단의 컨트롤 바에 보시면은 오퍼시티 옆에 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40%로 지정해 주시고 색깔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레이어의 이름은 그림자라고 할게요. 자, 이제 전체적인 작업 공정에서 한 20% 정도가 완료된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래시계 양 옆에 좌우측에 표현되는 피가 튀긴 것 같은 형태의 질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작업물은 이 배경 레이어 바깥쪽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그런지 P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작업 영역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런 다음 90도 회전해 주시고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 배경 폴더 레이어 위쪽으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레이어의 명칭은 P 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방에 퍼져 있는 이 먼지 같은 효과가 검정색이고 배경이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축키 컨트롤 I를 눌러서 보색으로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가 약간 중요한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폴더 레이어에 생성되어 있는 레이어 마스크, 그 레이어 마스크의 썸네일을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신 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대로 반전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P 질감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려지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버튼을 클릭, 여기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합니다.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하게 되면 프로퍼티 패널이 활성화되면서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컬러라이즈 버튼을 눌러주시고 세츄레이션을 100 그리고 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45 정도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와 P 질감 레이어 사이의 경계선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세요. 자, 이 기능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으로 지금 휴 세츄레이션 효과, 붉은색으로 전체적인 캔버스를 덮어주는 매핑 기능인데, 이 매핑 기능이 P 질감 레이어에만 적용되도록 마스크를 씌워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 P 질감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 오퍼시티를 50% 정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시계 형태의 우측에 빛이 나는 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으신 P 질감과 휴 세츄레이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뒤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이 그룹의 명칭을 P 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단축키 P를 눌러서 펜 툴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펜 툴의 옵션을 컨트롤 바에서 쉐이프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 필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시고 스트로크 색상을 없는 형태로 투명한 상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얇고 뾰족한 형태의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얇고 뾰족한 형태의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에도 펜 툴을 이용해서 얇고 뾰족한 형태의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은 형태만 보면 이렇게 얇고 뾰족한 형태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그렸던 형태의 레이어의 명칭을 상단 광.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렸던 밑에 그렸던 레이어를 하단 광. 자,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 작업인데, 자, 상단 광에 먼저 빛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광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다시 상단 광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먼저 상단 광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우측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활성화시킨 뒤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 자, 거기에서 옵션 값을 블렌드 모드를 비비드 라이트, 오퍼시티를 100%, 밑으로 내려와서 스프레드를 8%로 지정하시고 사이즈를 120 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썸네일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자, 밑에 부분에 있는 첫 번째 곡선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레인지를 79%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OK 눌러주세요. 다음은 바로 위에 있는 상단광 카피 레이어를 선택한 뒤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을 실행시켜 주시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 블렌드 모드를 컬러 닷지로 지정해 주시고 오퍼시티를 80%, 스프레드를 3%, 사이즈를 27 픽셀로 지정해 주시고 퀄리티 부분에 아까 변경을 해줬던 이 형태를 이 직선 형태, 첫 번째 줄에 있는 직선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레인지를 100%로 지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OK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를 하나 새로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 단축키 B를 눌러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아까 저희가 수정해 줬던 이 컨트롤 바에 있는 플로우 기능을 40%에서 다시 100%로 수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화면을 확대해서 자, 브러쉬 크기를 자, 이 정도 사이즈로 지금 보니까 300 픽셀이네요. 자, 300 픽셀의 형태로 만들어 주신 뒤 흰색을 칠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단축키 V를 눌러서 무브 툴을 선택하신 뒤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자, 쉬프트와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각도를 회전해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줄게요.
자, 이 레이어의 명칭은 광이라고 하겠습니다. 광. 자, 광 레이어를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주시고 오퍼시티를 약 50%로 수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서 다시 한번 단축키 B를 눌러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자, 크기를 많이 줄여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흰색을 칠해주고, 크기를 한 번 더 수정해 줄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Alt와 Shift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주고 또다시 회전. 자, 엔터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스크린 모드로 변경해 주신 뒤 오퍼시티를 50% 정도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의 명칭은 광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광 숫자 2.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하단으로 쭉 내려와서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새로 하나 생성해 주세요. 자, 이 레이어의 명칭은 후광이라고 하겠습니다. 후광. 자, 그런 다음 이 후광 레이어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빨간 색상을 칠해 줄 거예요. 자, 단축키 B를 눌러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자, 크기를 키웁니다. 그런 다음 전경색을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으로. 자, 붉은색으로 변경해 준 뒤 다시 컨트롤 바로 이동해서 플로우를 50% 정도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후광 레이어에 브러쉬를 칠해 주시면 되죠. 자, 저는 조금 지금 왼편에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보다 강렬하게 들어갔는데, 자, 다시 한번 너무 강렬하지 않게 적용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빛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금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으로 칠해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테이크로 작업을 하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